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인데요. 8만 원에 30% 비중 있으시다고 짧게 올려주셨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종가가 1.32%가 하락한 74,500원 선 기록했는데요. 오늘 상승에 동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추세가 양호하게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유한양행 전략 알아볼게요. 차장님. 네, 일단 유한양행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 전통적인 제약회사 비즈니스에서 좀 벗어나서 유한양행은 이제는 좀 신약 회사로 약간의 어떤 시장의 재평가가 좀 일부 있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유한양행이 거의 멀티플 기준으로 15배, 20배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었던 부분에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조금은 유한양행에 있어서 높은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전략을 보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보다는 상장사 특히나 이제 국내 바이오텍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그 바이오텍의 어떤 판권이라던가 임상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한양행에 투자한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이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임상을 마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제네릭 제약회사를 위주로 좀 평가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레이저 티닙의 어떤 병용 투여가 기존의 2차 치료제가 아닌 1차 치료제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주가 흐름이거든요. 당장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올해 지금 3분기 실적도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밑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놓여지고 있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조금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60 이상 깨지면 1차적으로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8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만 잡고 대응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출시가 되고 실적이 폭발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완전한 어떤 주가 레벨업, 추가적인 좀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없는 걸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에 회사가 평가받지 못했었던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신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봤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평가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할 만한 것들은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렉라자는 유한양행에서 지난 2015년에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후보 물질인데요. 근데 이 렉라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건보에 등재가 됐을 때 연간 1,500억에서 1,600억 원 수준의 매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까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약 회사로 재평가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목표 주가 85,000원 선으로 잡고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